이제 17화 말하지 못한 이야기. 이날 서경 씨와 휘연 씨가 서로가 매칭이 되죠. 데이트 매칭이 되지. 서경은 싸웠을 때 일 얘기하면 계속 눈물 난대. 서경 씨는 상대를 이렇게 물론 강압적으로 통제하는 게 아니고 뭔가 상대가 내 말을 들어주는 것을 보면서 안도감과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은 것, 그리고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이런 존재들이 서경 씨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불안과 공포를 이겨내게 해주는 것 같아요. 현재 입장에서 동진 씨는 그럴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냥 좋은 사람으로 이미지가 잘 된 것 같아요. 한 명은 회원, 당연히 한 자리에 회원 받고 다른 한 자리. 근데 동진한테는 그날 문자가 동시에 두 개, 거의 순차적으로 하니까 슈퍼데이트권 두 장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는 회원한테 썼으니 하나는 누구한테 쓰지? 그렇게 생각한 거지. 그치, 따로 말해도 되지. 근데 그 순간에 이게 계속해서 갑작스럽게 미션들이 오니까 동진은 바로 또 문자? 이번엔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구 보내지? 이렇게 생각한 거지. 실수한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에서 회원을 배제하고 나머지 두 사람 중에 누구한테 보내지라고 고민한 거야. 동진 입장에서는 그걸 두 사람한테 똑같이 보낸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마음속에 걸렸던, 종훈하고 데이트가 좋았고 되게 고마운 사람이었는데 문자 한번 못 보냈네 라는 생각을 그냥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근데 나는 종훈한테 문자를 보냈을 때 그랬겠구나 라고 생각은 들더라고요. 왜냐면 동진은 그런 사람이니까. 그래서 휘연 씨는 서경 씨가 주원이랑 동진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서경 씨는, 서경의 갈팡질팡은 주원을 만날 거냐 아닐 거냐의 갈팡질팡이지. 근데 주변에서 봤을 때는 서경 씨가 주원 씨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마음이 컸었는지를 몰랐어. 지금 휘연 씨가 눈치가 없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 주원도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다른 사람을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서경 씨는 그렇진 않았어. 오히려 이 전에 물론 뭐 어쩌다 보니까 유정을 공격한 상황이 됐지만, 오히려 그 과정에서 서경 씨가 주원 씨에 대해서 마음이 끝나진 않았음에도 머리로는 주원을 정리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서경 씨가 당연히 나쁜 사람이 아니지만, 그러니까 나쁘게 마음을 먹고 유정을 공격하려고 상처를 줄 목적으로 했으면 유정을 더 적극적으로 밀어내고 주원의 마음을 얻는 방향으로 더 갔을 거야. 그런데 서경은 오히려 주원이 나에게 마음이 있다고 판단했고, 주원 씨도 서경 씨 앞에서는 너도 있지만 유정도 있어. 근데 주원 씨가 그렇게 그 서경 씨 앞에서 말한 것보다 훨씬 더 유정을 좋아했거든. 유정한테 끌리고, 좋아했다기보다는 유정한테 끌리고 있었거든. 남들 앞에서 스킨십을 하지 않겠다. 하지만 광태랑 둘이 있을 때는 한다. 광태랑 둘이 있을 때는 해, 서경 씨. 그래서 서경도 나름 그게 서로서로 제안이 된 거라고 서경은 생각한 거야. 거기서 주원 씨가 그 요구를 듣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주원 씨는 서경 씨의 어떤 압박에 순간적인 해명을 위해서 유정도 그냥 데이트했으니까 한 거지, 약간 이렇게 하면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거든. 그때 만약 유정 씨처럼 칼같이 나 유정한테 끌려 라고 했으면 좋았겠지. 근데 그건 유정이 특별한 거지. 내 앞에서 말로는 데이트한 사람이어서 유정을 선택했다고 말해놓고 데이트하지 않은 날도 유정을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서경은 그걸로 됐다, 알았어, 여기까지야 라고 하고, 서경은 진짜로 주원이 이제는 만나지 않겠다라고 머리로는 확실히 생각해버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서경 씨가 뒷공작을 해가지고 유정과 주원을 멀게 만들고 유정의 상처를 일부러 계속 건드리고 주원의 마음을 얻으려는 뒷공작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는 유정이 상처를 줬지. 뭐 주원 씨를 마음을 얻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었고, 그렇다고 뭐 서경 씨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서경의 마음은 그거였다는 거지. 마음이 있었던 걸 알고 있었지. 근데 그 정도일 줄 몰랐지. 그래도 내가 더 클 거라고 생각했지. 저렇게 구는데 마음이 있다는 걸 모르는 바보가 어디 있겠어. 다들 뭐 커플이라고 예상하는 게 대부분인데. 근데 서경은 그래 봤자 나한테는 안 되라고 생각했어. 여기서는 연애 프로 나왔으니까 여기에 취해서 마음이 가는 정도지, 나랑 주원의 관계는 진짜 그 3년 넘게 세월 동안 그렇게 부부같이 살았던, 나의 말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고 들어줬던 주원인데, 여기서 이렇게 연애 프로에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나의 마음보다 그 이상으로 마음이 커졌다라고? 그럴 리 없다고 서경은 믿은 거지. 근데 주원은 지금 유정에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마음이 가고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하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지난 시간에 16화 분석 때 얘기했죠. 갈팡질팡이란 단어를 지금 주원하고 서경은 다르게 쓰고 있다. 서경의 갈팡질팡은 주원이냐 아니냐야. 주원과 두려움을 무릅쓰고 제외를 하느냐, 아니면 그냥 이대로 제외를 하지 않고 그냥 프로에 가볍게 임하면서, 그냥 프로에 맞게 임하면서 많은 데이트 해보고 그렇게 좋은 모습 남기고 떠나느냐.
그게 갈팡질팡이야. 서경이야. 주원의 갈팡질팡은 서경이냐 유정이냐지. 서경이냐 유정이냐. 지금 혜원이냐 서경이냐. 지금 휘연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서경이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데는 동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예를 들어서 혜원밖에 없잖아요. 후보가 갈팡질팡 안 해. 그냥 대시해. 그러다가 다른 사람이 생기잖아? 그러면 그때 갈팡질팡해. 하지만 이제 서경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과 다시 내가 만날 수 있을까? 다시 만나면 이럴 거지. 그래서 휘연 씨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것 같아? 그러면 붙잡고 싶고 나한테 다가오는 것 같아? 매력 없는 것 같고 이렇게 항상 그러니까 휘연 씨를 좀 이렇게 그 나이를 생각하고 판단을 해야 돼요. 새로운 사람은 만약 서경 씨가 뭐 광태나 휘연과 최커가 된다고 해도 그냥 그거는 프로에 임하는 마음가짐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이게 한 달 찍잖아요. 지금까지 말 그대로 출연자로 임했어. 출연자였어.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서 재회를 하는 말 그대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정이랑 잘 되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원하는 마음이 더 크다고는 생각 안 해요. 마음은 주원 씨에게 제일 큰데 주원 씨랑 다시 만나자니 너무 두려운 마음이 커서 그래서 서경 씨는 망설이고 있는 거라고 봐요. 이게 지금 다혜가 동진을 보는 그 정도의 애절함까지는 아니어도 마음의 크기가 적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주원이나 서경이나. 그러니까 주원도 지금 유정 같은 정도의 사람이 지금 거의 올인해주고 있는데 이 정도면 거의 올인 아니에요? 유정 당장 서경 앞에서도 정신 못 차리잖아. 그래서 이제 데이트가 이제 짧았고 그러면서 휘연 씨는 어쨌건 서경 씨에게 어느 시점부터 좀 마음이 가기 시작했죠. 누나 같고 어른스러우면서 나의 자유로움을 인정해주고 좋게 봐주는 사람을 원하지. 혜원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휘연의 어디로 튈지 모르는 모습에 혜원 씨가 조금 상처받고 지쳐가면서 매력 없는 모습으로 보이는 휘연에게 그런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지. 근데 서경은 이해심도 혜원보다 더 크고 처음에 봤던 첫인상이 약사 같았다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휘연 씨가 혜원 씨를. 그런 약사 같았다고 보는 거는 약사는 뭐야? 약사님은 또 아픈 사람들 이렇게 약 주고 다정하게 또 이렇게 약간 우리 동네 스파이더맨 같은 느낌이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뭐 배트맨 같은 느낌이면 그리고 간호사 분들이 살짝 좀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니까 뭐가 있을까? 캡틴 아메리카. 의사 선생님은 가끔 나타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근데 약사 선생님 어때요? 약간 스파이더맨 같잖아. 그리고 혜원 씨가 거절이 내는 걸 잘 못하다 보니까 수동 공격이 많이 나와. 그리고 예민하다 보니까 좀 쉽게 삐지는 면이 있지. 근데 그게 이제 혜원 씨의 어떤 헌신적인 부분과 연결되면서 좀 여유롭고 다정한 사람을 만나면 혜원 씨는 그게 굉장히 시너지가 팍 폭발하는 좋은 면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인데 휘연 씨 입장에서는 혜원 씨가 왜 그러는지를 몰라. 이 사람이 왜 저 힘들어하는지도 잘 몰라. 그게 지금 순간순간 감정에 충실한 건데. 근데 지금 서경은 솔직히 여기서 마음을 주고 있는 건 거의 주원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크지 않아.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좋은 동생들 만나서 이러니까 쿨한 모습이 나와. 어른스럽고 쿨하고 자유로운 나의 사고를 함께 할 수 있는 그게 되네? 이러니까 지금 서경에 대해서 또 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둘 사이의 데이트에서는 서경은 휘연 씨가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나를 이성적으로 안 본다라고 이제 깔아놓고 누나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처음 데이트 때 얘기하지 못했는데 나는 그때부터 호감이 있었다. 근데 휘연 씨도 진짜 뭔가 이게 연극을 해서 그런지 물론 그게 직업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가끔 연극 톤이 나올 때가 있어. 데이트하면서 이것저것 해보려고 했다. 여기서 다혜 씨가 혜원 씨한테 결국 그냥 잘 해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말들이 그 날카롭게 전달될 수도 있잖아요. 그걸 굉장히 조심하더라고. 저게 이제 실은 쉬운 일은 아닌데 일상적으로 일어나기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마음이 갔냐는 말에 뭐 마음이 갔어라고 말하기에는 미안하니까 친해졌던 것이라고 하는데 또 친해졌다기에는 동진 씨에 더 마음이 또 크단 말이야.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 휘연은 항상 날 헷갈리게 하고 그래서 지금 동진의 마음을 물어보는데 이제 휘연 이제 못 만나겠다. 이제 그러면서 휘연의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 마음에 집중해야겠다. 그래서 어쨌든 동진에게 그런 표현 같은 거를 느끼면서 마음이 좀씩 가기 시작했다는 거지. 이 전에도 다혜 씨가 두 사람이 잘 어울리는 것 같다. 내가 방해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표현들이 이제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래서 뭐 선택한다면 너였으면 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들은 진짜로 이제 동진과 이제 오랫동안 사귀었던 사람 그리고 환승이 거의 지금 일어날랑 말랑한 상황 약간 이렇죠. 근데 현실에서 이런 일은 거의 없다. 이거는 말 그대로 환승연애 시스템 아니니까 이런 거고 혹시라도 내가 이제 이 상황을 떠올리면서 이런 대화를 하고 있다 이러면 떡 줄 사람이 과연 생각이 있는가? 그 생각을 먼저 조금 하긴 해야 됩니다. 휘연 씨의 어른스러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어른스럽게 보면 안 되는데 어른스러움을 가진
그런 반짝이는 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어른스러움은 그냥 그 연극 톤에서 묻어나올 뿐이야. 이때 어떤 감정을 표현하면 상대도 힘들어지지. 그래서 그냥 그 상대의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 감정을 숨기는 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어디서 봤어? 동진 씨가 다혜한테 하고 있잖아. 다혜의 선택에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 감정을 숨기는 거. 다혜나 동진이랑 똑같네. 응? 둘이 이런 부분이 닮았네. 물론 동진 씨가 그날 다혜 씨가 식사 시간에 늦게 온다는 것이 명분이 되면서 자기 감정을 드러내긴 했지. 그리고 자기도 후회했지. 안 하려고 했지만 그 어떻게 보면 마음, 엄격한 마음, 다혜가 잘 되긴 바라는 마음이 명분이 되면서 질투가 터져 나와 버렸지. 근데 지금 여기서도 어쨌건 터져 나오긴 했지만 계속 근데 물론 여기서는 다혜 씨는 다정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는 거고 동진은 다정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지만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딱 거리를 두는 것으로 미련 없는 것처럼 다혜 씨는 동진 씨를 그렇게 행동하는 동진 씨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자기 자신도 동진 씨랑 똑같이 행동하고 있단 말이죠. 질투를 안 느끼려면 둘 중 하나지. 사랑을 저 사람이 나에게 줄 사랑이 아니라고 그냥 그 사랑을 그냥 내 사랑이 내 것이 아니라고 애초에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왜냐면 질투는 내 것을 빼앗겼다는 느낌이니까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것은 빼앗긴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약간 이런 거예요.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랑 썸을 타? 그런데 내가 질투가 나. 그러면 저 사람이 애초에 나에게 줄 사랑이 없었어. 그러면 내가 질투를 이성적으로 아 이거는 애초에 내 게 아니었지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 사람이 나랑 연인이야? 근데 회사에서 야근을 하는데 그 같은 여직원이랑 야근을 하는 바람에 뭐 중간에 같이 둘이 밥을 먹고 들어갔어? 조금 거슬릴 수는 있겠지. 나에게 줄 사랑을 그 사람에게 줬다고 생각하지 않아야지. 그러니까 결국 질투는 이렇게 이성적으로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 질투 자체의 문장으로서 봤을 때는 사랑과 타인이 존재하는 거니까 애초에 나에게 줄 사랑이 맞나? 그리고 타인에게 사랑을 준 게 맞긴 한가? 이 두 가지를 따져보면서 이기는 거죠. 좀 이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다혜라는 저 인물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좋은 사람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가장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동진 씨라는 존재를 알고 나면 이 안에서는 좀 섣불리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다혜의 마음을 돌릴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나와서 이 사람이 좀 어느 정도 이겨내고 홀가분해진 상태로 만나면 만나겠는데 지금 그 사람이 13년 동안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옆에 떡 있는데 물론 그 사람이 배려를 하고 있어요. 좀 거리를 두고 배려를 하고는 있어. 좋은 사람들이야.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이야. 근데 그렇다고 다혜에게 다가가기엔 좀 부담스러워. 다혜 씨가 참 그 남 앞에서 흘리지 못하고 혼자 앉아서 흘리는 눈물이란 말이야. 다혜 씨가 그걸 알아야 돼. 지금 이 순간의 눈물을 물론 다혜 씨는 이미 이게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내가 이 순간에 다혜 씨 옆에 있다면 지금 네 감정이 동진의 감정이야 라고 말해줄 거야. 너는 그 앞에서 다정함으로 그게 표현됐고 동진은 고집으로 표현되고 있어. 그래서 네가 만약 동진과의 관계를 원한다면 동진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를 알고 믿고 그것만 바라보고 가야 돼라고 나는 말해줄 거예요. 근데 다혜 씨는 동진 씨가 너무 차갑다. 너무 차갑고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 있나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다혜가 정작 자기는 이러면서 동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어. 그게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지. 그래서 정말 이악 물고 참았던 것 같아요. 그게 동진의 마음이야. 둘이 이런 부분에서는 결국 나오는 행동이 달라서 그렇지 생각하는 그 맥락은 본질적인 맥락은 비슷해. 그래서 좋은 언니로서 혜원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고 제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사람들은 근데 참 그래.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게 같은 마음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못해. 못하는 경우도 많아. 오히려 반대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너무 상대와 나는 다르다고 생각해도 문제가 되고 상대와 나는 무조건 같다고 생각해도 문제가 되지. 여기에서 이들은 실제로 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겉으로 표현하는 게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거든요. 상대를 위해서란 말이야. 어떤 면에 자신감이 없냐면 조금 농담처럼 말해서 자기 안에 있는 흑염룡을 잠재울 자신이 없어. 그 흑염룡을 다스리면서 계속 살아가는데 그 흑염룡이 깨어나서 날뛸 때 그게 컨트롤이 안 되고 그게 이 사람에게 상처를 줄까 봐. 이게 이해가 안 가죠 잘. 근데 회평들 중에는 자기 감정을 계속 억압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자기 감정을 마주해서 그게 어떤 식으로 터져나오는 그게 자기 자신도 괴롭고 힘들어. 그게 타인에게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진짜 쉽지 않아. 그게 좀 가족을 이루고 아이도 키우고 이러면서 서서히 회복이 되는 거지. 그래서 되게 여러 얘기를 했어요. 오히려 저의 목적은 동진과 혜원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숨긴 마음. 그렇지.
그 둘이 좋게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근데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울면 안 되기 때문에 진짜 너무 참았던 것 같아요. 그래, 그게 동진 마음이라니까. 똑같아. 그래서 혜원 앞에서 꼭 참았던 눈물이 터졌어요. 그리고 동진은 다혜를 찾아왔습니다. 대화를 좀 하려고. 이제 3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어제 이제 얘기 안 할 거야? 했을 때 오늘 말고 뭐 내일이나, 난 이러길래 동진 씨가 그냥 회피하고 안 말할 줄 알았어. 아니, 나중에 얘기하자. 내일이나 뭐 다음 생에 이러면서 원래 보통 안 말하거든. 먼저 찾아오지 않거든. 근데 이렇게 말하고 찾아오는 거는 이제 굉장히 희귀한 케이스다. 이 마음 자체도 다이가 이제 빨리 얘기해서 마음이 편해졌으면 좋겠다라고. 동진 씨가 뭔가 하나를 좀 잊지 않고 잘 기억하고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그 전날 다혜가 아닌 혜원을 선택해서 혜원과 얘기를 하러 왔잖아요. 그러면서 다혜한테 나중에 얘기하자고 했고, 혜원과 얘기할 때도 누군가한테는 100m 안에 누군가한테는 나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한 게 결국 나는 지금 다혜를 거절하고 서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였거든. 그게 이렇게 또 나타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전에 마음이 무겁고 이랬던 거를 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인 걸 보면 그게 동진이라는 사람일 수 있겠지. 종은 그나마 다행인 건 혜원 씨랑 데이트가 딱 매칭이 되면서 혜원 씨한테는 그래도 실수였다, 내가 그래도 너를 선택했다라고 하면서 좀 명분은 되지.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도. 그쵸. 동진이 좀 책임감이 좀 강한 사람이고, 그 어떤 사고, 미안한 일 이런 거를 계속 곱씹고 계속 새겨 두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좀 이해되는 측면이 있죠. 그 제가 약간 이런 좀 말이 많지 않은 그 살짝 그 찐따 미가 있는 사람들 분석에 특화돼 있잖아요. 그들의 분석을 가장 빠르게 이뤄내잖아. 약간 이 동진 씨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이, 그러니까 동진 씨의 행동 자체는 예측이 돼.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하는지를 솔직히 가장 잘 보이는 계열이야.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빨리 얘기를 해야 되겠다. 마치 슈퍼데이트권 2개 하면 한 사람한테 쓰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두 사람한테 그냥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한 것 같아. 근데 그건 어쨌든 동진의 실수는 맞아요. 근데 지금 다혜 입장에서는 막상 동진이 얘기하자고 오니까 덜컥 무섭지. 혜원과의 관계도 어느 정도 들었고, 이 사람과의 관계가 공식적으로 정리된다는 건 너무 무서운 일이야. 그래서 심적으로 감정적이었던 상태였고, 이때 뭐 혜원 씨랑 얘기하고 이러면서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지금 다혜가 동진을 피하고 싶은 그 두려움은 이 관계가 정말로 끝난다는 것을 이 사람 말로 들을까봐 너무 두려운 거지. 그래서 이제 피할 수는 없으니까. 동진은 근데 어쨌건 어느 선을 그어줘야지. 그래야 마지막에 다혜를 위한 선택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이제 술 먹기 전에 얘기를 하자. 동진은 술 먹으면 자기도 이성의 끈을 놓잖아요. 뭐 완전히 놓진 않지. 갑자기 뭐 살풀이 춤을 추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그래도 술을 먹으면 자꾸 감정이 자기도 모르게 표현되잖아. 그러니까 다혜에 대한 질투가 있지. 질투만이 있으면 동진 씨가 참거든요. 근데 그 질투가 예를 들어서 뭐 다혜한테 너 출연했는데 약속 시간 지켜야지, 예를 들어서 이런 명분이 붙어버리면 그게 따라 올라온다고. 근데 술을 안 마시고 이성이 있을 때는 그거를 구분을 해. 그래서 술 먹고는 얘기하지 말자. 다혜한테 괜히 말해가지고 다혜가 오해하게 만들지 말자라고 자기도 굉장히 뼈저리 느꼈을 거야. 나 지금 다혜 씨는 얘기하기 싫어. 왜냐면 동진 씨가 좋은 얘기 하려고 불러낸 거 아닐 거거든. 그래서 방에서 지금 하자 하면서 이제 다혜 씨는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다는 거를 생각하고 그냥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혜 씨는 울고, 다혜 씨는 지금 이게 자꾸 끝이라는 걸로 인정해야 되잖아요. 혜원 씨 앞에서는 그래도 어른이라는 생각으로 혜원 씨의 마음을 흔들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었는데, 동진 앞에서 다혜는 어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으로서 만나긴 했지만 말 그대로 어떤 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10대 소녀에서부터 머물러 있잖아. 동진 앞에서는 10대 때 그 처음 만났던 그 시절의 정서가 다시 또 끌어올려져 온다고. 그래서 동진 씨는 뭐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는데, 다혜 씨는 이왕 온 거 여기서 그냥 끝내고 싶지. 어차피 언젠가는 들어야 될 거라면. 다혜가 창진과 잘 안 되어가고 있다는 걸 동진이 빨리 알았으면 좋겠네요. 빨리 알으면 좋은데, 이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저도 뭐 엄청나게 확신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다혜랑 동진이, 그리고 다혜와 동진이 결국 될 거라는 생각, 이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동진은 저 고집을 지키지 못할 거. 왜냐면 동진하고 다혜는 또 마지막 엑스데이트를 하면서 다혜 씨의 마음 같은 걸 들을 거란 말이에요. 이후로 이 사람을 보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혜 씨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선택이 물론 계속 뭐 만나고 하겠지. 뭐 그렇지만 어쨌건 그 안에서 또 몰입하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야. 아무튼 그래서 마음이 확실히 정해진 거냐. 근데 동진 씨도 정해진 건 아니죠. 근데 혜원에게 많이 기울 것처럼 보이지. 창진을 찍는 건 혜원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 혜원 친한 동생, 좋아하는 동생의 언니로서의 마음, 그리고 동진을 놓고 싶지 않은 여자로서의 마음, 둘 중에 어느 게 클까? 물론 뭐 순간적으로는 언니로서의 마음이 더 클 수도 있는데 이게 기회가 한 번뿐이라고 하면 결국 자기를 표현하는 데 쓰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모르지.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이게 뭐 가능성이 없다면 굳이 선택을 함으로써 상대 뭔가 혜원의 마음을 무겁게 하든 동진의 마음을 무겁게 하든 안 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혜원 씨가 예민하고 섬세한 사람인데 다혜 씨가 미련이 없다고 생각할 리는 없죠. 그래서 다혜 씨는 마음이 정해지지 않았고 동진 씨는 나도 너랑 같아. 아니야. 동진 씨 아니에요. 안 같아요. 다혜 씨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수준이에요. 지금 동진 씨는 혜원 씨랑 그래도 뭐 나가서 썸이라도 타기 시작한 듯한 느낌, 나가면 썸이라도 좀 탈 수 있는, 만약 서로 X가 없는 걸 가정하면 그런 정도 사이가 됐는데 지금 다혜 씨는 아니야. 여기서 진짜 마음이 100% 확실한 사람이 있냐는 거지. 없다 이거죠. 그래서 혜원은 동진보다 휘연에 대한 마음이 훨 큰 것 같다고. 마음은 더 크겠지. 근데 마음이 크다고 선택하는 게 아니니까. 전 남친과 새로 썸 타는 사람이 있어. 전 남친과 예를 들어서 오래 만났어요. 뭐 이들은 13년이지만 한 5년 만났어. 그러면 전 남친이랑 헤어졌다고 해서 썸 타는 사람한테 마음이 더 클 것 같아요? 전 남친에 대한 마음이 크지만 진절머리 나는 것도 있고 다시 만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성도 있고 그리고 헤어질 때 어떤 그런 상처들도 있기 때문에 썸 타는 사람과 관계를 이어가는 거지. 마음의 크기로만 따지면 전 남친이 훨씬 크지. 그리고 그 사람과 해온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거에 휘둘리면 안 되지, 이성적으로. 근데 혜원 씨는 휘연 씨한테 휘둘릴 수도 있을 것 같아. 휘둘렸었고 그나마 지금 이번 회차에서는 덜 휘둘리고. 다희는 동진이거나 동진할 수 없으면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창진이다. 그냥 말 그대로 여기서 선택을 하고 끝나는 거지 누군가한테 마음이 그렇게 너처럼 가고 그런 건 아니었다.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보고 싶었어. 그 다희 씨가 창진 씨한테 그 말을 했거든요. 내가 동진에게서 이렇게 좀 회피하려는 마음으로만 너를 선택한 것 같아? 그 다음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들의 결말을 못 들었어. 그게 너무 안타까워. 또 어쨌건 창진 씨에게 막 사귀고 싶다 이런 마음까지는 아니어도 창진 씨 같은 사람 멋있잖아요. 피지컬도 멋있고 다정함과는 좀 다른 재미가 있지. 그렇죠. 그래서 그게 듣고 싶었는데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하고 싶었다. 이때 동진 씨가 지금 다혜 씨의, 그러니까 보통의 남녀 사이잖아요. 그냥 내 앞이니까 창진과 지금 그냥 뭐 별로 이럴 때 그렇구나 속으로 창진하고 잘 되고 있지만 내 앞에서는 그걸 드러내기 싫어하는구만 이러고 말로 하진 않아. 말로 하진 않지만 속으로 그렇게 딱 하고 딱 그렇구나 하고 겉으로는 믿어주는 척해. 근데 동진은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죠. 왜냐면 동진과 다혜는 그 전부터 신뢰가 쌓인 게 탄탄하니까. 그래서 내가 처음에 가져온 생각 그대로 선택을 할 거야. 동진이 처음에 가져온 선택은 안 만난다였지. 고집쟁이. 다혜가 뭘 해도 저 고집은 꺾이지 않아. 하지만 하나의 선택할 수 있는 미래는 단 하나의 미래가 있지. 그것은 다혜가 혼자가 되는 것이야. 불쌍해지는 상황.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복잡해지는 상황. 가장 이성적이었던 순간은 여기 오기 전 그 마음 그 생각이다. 근데 이 말을 내가 다혜 씨 입장에서 이 말을 들었잖아요. 동진 흔들리고 있네. 나라면 그렇게 생각하긴 했을 거야. 왜냐면 처음 생각 그대로 할 거야. 가장 이성적이었던 순간은 여기 오기 전 그 마음이야. 그러면 동진은 여기 와서 다혜를 눈앞에서 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 그걸 표현하기도 했지. 질투를 표현하기도 했어. 이렇게 확고할 때 확고하구나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건 지금 동진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옛날 여기 들어오기 전에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지금 스스로 고집을 더 확고하게, 고집이라고 할까 아니면 자기의 의지라고 할까, 그거를 더 머리로 생각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너의 가장 이성적인 순간만 생각해 이러면서 마음이 오히려 울고 싶으니까 울지 않으려고 딱 그 이성적이었던 순간 명분을 딱 바라보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이 사람 마음은 서서히 나한테 흔들렸던 적도 있고 흔들리고 있어. 근데 그렇다고 이 사람 마음을 돌릴 수 있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긴 해. 여기서부터는 이제 예측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지. 근데 뭐 예측은 뭐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냥 지금 시점에서 동진의 마음은 그렇다는 거지. 여기에 들어올 때 그 확고한 마음보다는
다혜에게 아 그래 다혜를 내가 참 아끼지 다혜랑 잘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불쑥불쑥 떠오르고 있는 상황일 거예요. 어떤 상황과 감정에 이끌려 선택을 하는 게 그러면 여기 와서 상황은 뭐야? 다혜랑 나랑 함께 있는 상황 그리고 다혜가 혼자가 되는 상황 다혜가 아무와도 잘 연결되지 않는 상황 그래서 내가 뭔가 손을 내밀어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같이 있으니까 미련이 드는 감정 그런 것들이잖아요. 여기에서 선택하고 싶다는 마음이 올라오니까 자꾸 힘든 거야. 그럼 오빠는 그냥 아무런 여지가 없다는 얘기인 거네.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대화가 다혜 씨가 지금 동진 저 말에 숨은 그 부분을 조금 캐치를 하면 좋겠어요. 아침에 혜원과 있을 때처럼 내가 감정을 숨겼잖아요. 동진의 마음은 여지가 오히려 생기는 거를 지금 스스로가 지금 잡아두고 있는 거거든요. 동진이 이 이상 우리가 어떻게 더 좋아지기 어려운 거 알고 있잖아. 다혜는 잘 모르겠대. 오빠가 무슨 생각인지. 그래도 좀 다혜 씨가 마음이 편하려나? 그걸 안다고 뭔가 선택지가 생기는 건 아니긴 해. 결혼할 거 아니면 헤어지는 게. 만나면 결혼하긴 해야지. 그렇지. 그래도 3일이나 남았는데 이렇게 칼같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동지는 3일을 남겨두고 이렇게 하는 게 다혜 씨, 그러니까 나와 혜원, 그러니까 혜원에게 집중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을 거고 다혜에게 새로운 사람과 가능성을 계속 타진해 봐라라는 것도 있겠죠.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냐. 근데 이제 몸 매정하냐 이렇게 되니까 살짝 매달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올라가니까 동진 씨가 이제 브레이크를 걸죠. 그만. 그렇게 이제 알겠다고 하고요. 감정의 전환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일상에 익숙해지려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그 초반의 설레임과 두근거림 많이 사랑이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 두근거림과 설레임은 사랑이 시작되는 모습이지. 그게 익숙해지는 그 과정도 사랑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굳이 동진은 지금 혼자 괴로워하잖아. 아까 혜원과 얘기하고 침대에서 울던 다혜와 지금 다혜와 얘기하고 혼자 여기에서 머리를 싸매고 괴로워하는 동진과 똑같잖아요. 둘이 같은 사람이잖아. 다혜에 대한 미련이 있어 보이는 게 다혜한테 들키면 다혜가 더 힘들 것 같았어요. 동진이 며칠 전부터 이 환승연애 시간상의 며칠 전부터 자기 속내를 그래도 많이 드러내요. 질투 표현했지? 그리고 다혜한테 내가 너에게 상처를 줬던 걸 또 줄까봐 두려워라고 정말 그게 깊은 내밀. 우리가 그 전부터 얘기했었지만 그걸 자기 입으로 얘기했지. 그리고 여기서도 내가 미련을 드러내면 더 힘들어할 것 같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다혜와 다시 사귀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그리고 다시 사귀고 싶지 않다. 그것까지는 오케이. 하지만 미련이 있다라는 말이거든. 미련은 있어요. 거든. 그래서 내가 미련이 있죠. 그러니까 동진 씨가 조금 더 자기 속내를 드러내고 있지. 마음이 자꾸 다혜에게 끌리거든. 신경 쓰이고. 그러니까 본인도 힘들어. 그런데 이제는 다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수면 위로 살짝살짝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야. 언제나 그 친구가 눈물을 흘리면 마음이 좋지 않대. 이렇게 동진 씨랑 다혜 씨가 헤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13년의 서사까지는 없어도 그 사람들 마음엔 이런 과거의 기억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했지만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아니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마음을 편하지 않고 떠나보낸 기억들 그런 게 마음 한구석에 있어요. 그렇게 이제 파티로 넘어가고요. 그래서 파티가 시작되는데 동진 씨가 아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말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유정 씨는 이런 거 못 참죠? 오빠 말을 해. 어제는 라면 끓여오라고 잘만 하더니 이때 파티쯤 되면은 유정 씨가 주원 씨에 대한 마음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지. 주원 씨를 또 선택하기도 했고. 근데 자리가 좀 멀긴 했어. 혜원 씨는 동진 씨가 나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밝게. 하지만 다혜 씨는 이제 진짜 끝이구나. 나한테 방법이 없나? 근데 혜원 씨가 예민하고 그런 분에서 쉽게 자극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서운하고 야속하니까 더 센 워딩으로 상대를 나쁘게 보는 거야. 그렇게 이제 왜 이렇게 조용하냐. 지금 동진은 어쨌건 다혜에게 거절을 한 셈이 됐잖아요. 이제 이렇게 정말 다혜가 끝나는구나. 실제로 가지고 놓은 건 아니라고 혜원 씨도 알고는 있어. 근데 더 그렇게 센 워딩을 하는 건 자기가 받은 배신감이 크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제 하는 거지. 분위기를 그냥 맞춰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지금 서로 상대가 왜 그러는지 알고 상대를 가장 그래도 잘 이해하고 상대가 어떤 상태인지 알고 걱정하고 있는 거는 지금 동진하고 다혜지. 하지만 가장 멀리 있고 서로 신경 쓰지 않는 척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다혜는 지금 혼자 동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지목 데이트 지령이 내려옵니다.
서경 씨는 괜히 창진 오빠한테 보낼까 드립을 치고요. 휘연 씨는 이거를 이제 잘 봐야 되는데, 휘연 씨가 아까 처음에 서경 씨랑 얘기를 했죠. 어느 정도 서로가 상대를 고를 것처럼 얘기가 됐어. 그리고 여기서도 서경 누나랑 데이트를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 상황에서 혜원 생각했나? 이렇게 막 이마 짚었단 말이야. 당장 이때는 서경과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게 바로 슈레딩거의 휘연입니다. 언제 어떤 휘연이 나올지 그 상황 단발적으로 해석을 해야 휘연 씨는 가장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휘연 씨가 지금 이런 생각이어서 지금 저렇게 행동하겠구나. 그게 아니라 저 상황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휘연 씨가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이거는 지금 X가 아닌 데이트를 하라는 미션이 내려왔으니까 휘연 씨는 데이트할 서경을 선택하겠구나. 이렇게 보면 돼. 재회를 처음에 이제 이 두 사람이 환승연에 나오기 위해서 그 연희동 카페에서 만날 때도 눈앞에 혜원만 있으니까 혜원이 그립고 혜원과 재회를 생각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혜원이 매달리면 혜원이 매달리니까 다른 여자들이 더 눈에 들어오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혜원이 동진이랑 잘 되면 동진이랑 되니까 휘연 씨는 아쉬워서 혜원을 잡고 싶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자유롭고, 휘연 씨는 자기를 포장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이보다 훨씬 더 능력자 같아요. 근데 이 나이로 보면 이제 휘연 씨의 장래가 촉망되죠. 휘연 씨는 아직 어리잖아요. 깊이 있는 사람이 되면서 좋은 면이 많이 나오겠지. 그치. 기대될 수 있지. 휘연이나 광태중의 데이트를 더 하고 싶어서. 아직 서경 씨는 뭐 누구라고 정해지는 않았는데, 어쨌건 그들 중에서 뭐 어쨌건 같이 활동하는 사람이니까 누구랑 가도 뭐 괜찮은 거지. 그래서 혜원 씨는 동진 씨가 나한테 보냈겠지? 이 생각을 하겠죠. 근데 약간 다혜 눈치도 보이고 했겠지. 다혜도 좀 살피고 혜원도 좀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장소에 머무르고 싶었겠지. 이제 보내려고. 혜원 씨는 동진이 오늘 반응이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오빠 말하라고 하면서 이제 농담을 하지만, 어쨌건 이때는 혜원 씨를 골랐어. 두 명한테 보낼 수 있으니까 이때는 고민도 없이 첫 번째로 혜원 씨를 보냈어요. 그리고 다혜도 어쨌건 동진이 나에게 선을 그었으니 여기에서 동진에게 보낸다는 건 다혜 입장에서도, 동진이 아까 그 자리에서 그러잖아요. 다혜야 그만. 이러니까 다혜 씨가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두 사람, 동진과 다혜의 이별 과정에서 다혜 씨는 그걸 후회하고 있을 거야. 내가 동진을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 내 주장만 했구나. 그거를 후회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동진이 하는 말에 거스르고 싶지 않을 거거든. 그러니까 다혜 씨는 동진의 어떤 변화가 싫어서 그러지 마라고 하면서 자기 주장을 너무 한 거야. 이해해주지 못했다고 다혜는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서 오히려 더 거기에서 그냥 조심을 해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동진이 그렇게 딱 거절을 해도 다혜야 그만 이래도, 그래 내가 방금 이런 말을 한 건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를 끝내고 싶진 않아. 그러면서 주장도 하고 뭐 매달리는 것부터 겉에 보여도 매달리고, 나는 그게 다혜 씨가 더 후회 없는 행동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이건 동진한테 보내지 못하지. 창진밖에 없긴 하죠. 5일차 당신을 설레게 한 사람. 동진 입장에서는 슈퍼데이트권이 2장이야? 그러면 한 개는 그냥 다른 사람한테 써야 되나? 써도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그렇게 서경한테는 2명한테 옵니다. 장 보러 가지 말고 누나랑 얘기할 걸. 은근히 광태 서경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거는 뭐 광태 휘연 씨는 또 그만 울어. 아침에 이제 인터뷰하고 울었던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서경 씨한테 문자는 실컷 보내놓고 우리 서경 씨는 든든하겠죠. 그렇게 휘연의 마음은 향했고, 이날 근데 주원 씨도 향해. 근데 서경 씨는 휘연 씨에게 보내죠. 1층에서 자주 대화하자. 그래서 다혜 씨가 창진한테 문자를 보내죠. 이것도 창진한테 보내.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 동진에게 보낼 수 없는 부분이지. 아까는 동진한테 보낼 수 없었던 거고, 이때는 또 결국 창진한테 보낸단 말이야. 이것도 동진에게 보낼 수 있음에도. 근데 그거는 동진이 나한테 선을 그었으니까 그 선을 안 넘으려고 하는 거지. X가 최창진을 선택했다는 걸 또 다시 한번 보고, 창진 씨는 그러면서 이제 유정, 서경 그치. 그리고 혜원 씨는 너 문자 받았어? 왜냐면 자기한테 문자가 안 왔나 봐. 다 받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혜원 씨는 당연히 나한테 올 줄 알았는데 안 왔어. 아무것도 안 왔대. 동진이 나한테 당연히 보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당연히 보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빠가 나한테 보냈는데 아직 안 왔다? 지금 이거야, 지금 혜원은. 뭐 오류가 있나 봐. 왜 피디님들 이거 안 보내지? 아주 그냥 나태해졌어? 저래놓고 월급은 꼬박꼬박 받겠지? 지금 이 마인드란 말이야. 그러니까 상처가 더 큰 거야.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던 게 실은 일종의 수치심까지도 온다고. 오빠가 나한테 보냈잖아. 근데 안 왔다? 아니, 혜원 씨는 너무 당연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동진의 장점 중에 하나는 예측 가능성이잖아요. 이 사람은 그냥 믿음이 가는 사람이잖아. 그냥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은 사람. 그러니까 혜원 씨는 너무 그냥 당연하게 여긴 거야. 그래서 저게 힘든 거고, 그리고 혜원 씨는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 내가 기분 풀어주고 싶군. 이러면서
거의 지금 동진에게는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있어요.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있는 사람이 나를 배신하면 이 사람이 나를 외면했다는 생각 들면 훨씬 더 큰 충격이 올 수밖에 없지. 그래서 혜원 씨는 여기서 지금 동진은 이게 보내고 아직 안 왔구나 하는 정도로 지금 웃고 있는데 진짜로 안 왔다는 걸 깨닫고 거기서는 충격이 오죠. 그치. 근데 여기서 빡칠만 한데, 그래도 빡쳤음에도 불구하고 해명은 들어야 돼. 상대의 얘기는 들어야 돼. 아마 근데 혜원 씨는 듣겠죠. 혜원 씨는 다혜 씨한테 보낸 줄 알았겠지. 근데 누구한테 보냈든 아니고 그건 떠나서 이 사람이 나한테 보내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큰 배신감이었겠지. 예민한 성격이고 수동 공격을 많이 하는 성격이긴 해. 거절 자체를 못하는 사람이고, 이제 동진 씨는 그런 부분을 캐치하고 또 살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또 그런 걸 또 살피고 또 그런 분에서 혜원 씨가 원하는 정도로 또 어떤 뭐랄까 헌신 같은 걸 보여주면 혜원 씨는 그 이상을 또 하는 사람이니까 잘 맞을 수 있거든요. 동진에게 직진인 건 맞지. 그러니까 직진이니까 마음이 크니까 더 수동 공격이 나오는 거야. 근데 동진이기 때문에 상처가 큰 거야. 이거는 동진의 마음이 크다 적다를 떠나서 동진이란 캐릭터에 대한 믿음 때문에, 동진이라는 브랜드 때문에. 혜원이 진심 2달 전부터 두 사람이 잘 맞는다고 얘기했어요. 그거는 뭐 그게 되게 보고 싶었어. 혜원과 동진의 관계가. 근데 또 이렇게 관계가 형성돼가지고 되게 굉장히 재밌고 흥미롭고 잘 맞는 커플이라고 생각해. 근데 이게 환승연애다 보니까. 그러니까 동진 다혜도 응원하고 동진 혜원도 응원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왜냐면 오빠도 제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 저를 챙겨주거든요. 근데 지금 동진은 워낙 이 신뢰와 예측 가능성으로 구축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런 거 하나가 주는 타격이 좀 있지. 근데 여기서 약간 자유로운 영혼이었다고 생각하면 뭐 저런 거 한 번 하는 게 혜원이의 수동 공격이 혜원이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것 같아. 맞아. 그게 혜원 씨가 가진 큰 단점 중에 하나지. 근데 그게 또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랑 연결돼 있다 보니까 또 장점이랑 연결돼 있긴 해. 되게 안 보는 듯 하면서도 다 보고 있다가 다 챙겨주는데 저도 오빠한테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나를 그렇게 지켜보고 믿었던 오빠가 문자를 어디다 보낸 거야. 응? X와 싸우고 나니까 힘이 없고 좀 기분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굉장히 고마웠는데 이때는 석영을 선택했다. 이거는 휘연이죠. 휘연은 석영 선택하고 동진한테 문자가 안 와. 그리고 동진이 종은을 선택해? 여기서도 종은한테 이렇게 보낸 거는 종은 씨랑 관계에서 정리를 하는 말이야. 고맙다 정리하자 이거거든. 처음으로 말 탔던 것도 오름 올라갔던 것도 너무 좋았어. 고마워. 좋은 추억 만들어줘서. 나가서 포차에 쇠주 한잔 하자. 이거는 종은을 정리하는 말이거든. 고마웠어. 여기서도 잘 적응하길 바래. 나는 너를 응원한다. 좋은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고맙다는 말만 있는 건 아니긴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말을 잘하고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이러면 괜찮은데 동진 입장에서는 이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진지하게 전하고 싶었었나 봐. 그러니까 이걸 봤으면 혜원 씨가 동진이 그랬구나라고 바로 이해해. 이 문장을 봤으면. 이건 정리 멘트야 이건 지금. 종은에게 어떤 정리를 굳이 안 해도 되지만 감사와 정리를 하고 싶었겠지. 사실 이건 제가 좀 실수한 분이기도 한데요. 동진이. 그래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혜원 씨한테 보내려고 생각하다가 그 쌍방 커플 데이트 매칭 그게 이제 한 표 보냈으니까 혜원한테 한 표 보냈으니까 이 한 거는 하나 슈퍼됐던 건 남네. 이건 다른 사람한테 써야 되나 이 생각을 한 거야. 속마음 문자는 다른 사람한테 보내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게 본인도 보내고 나서 실수였다고 생각하는 거야. 혜원이 그렇게까지 반응할지 몰랐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 보낸 거를 만약 혜원이 알면 종은이한테 보낸 문자를 혜원 씨가 봤다면 실은 혜원 씨고 그래 잘했어. 그래 종은 언니도 그거 받으면 기분 좋겠다. 이렇게 뭔가 그렇게 정리하는 문자 보내고 잘했네. 라고 할 사람이라고 동진은 생각했어. 근데 동진 씨는 혜원 씨가 이거를 보면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혜원 씨는 그걸 보지도 못했고 혜원 씨 입장에서는 그냥 문자 안 받고 끝이란 말이야. 그리고 심지어 동진 씨가 그거에 대해서 뭔가 해명을 하려고 하지도 않았지. 하지만 두 사람의 데이트 매칭이 공표가 될 테니 동진 씨는 그냥 자동적으로 마음이 풀릴 거라고 생각은 했죠. 근데 그 타이밍이 참 야속하게 휘연이랑 앉아있는 상황에서 동진과 나의 데이트가 딱 뜨지. 그래서 다의 이름도 썼다가 혜원 이름도 썼다가 그래서 에휴 됐다. 그래서 종은에게 그래서 이 앞에 했던 데이트가 굉장히 즐거워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 표현하고 싶었고 그래서 결국 그 전날 종은에게 보냈으면 좋았을 거를 다혜랑 싸우면서 종은에게 보낼 걸 안 보냈다는 그런 부채의식이 있었던 거야. 그런 마음 한 구석에서 남아 있었던 거지. 종은에 대한 미안함이. 동진도 이제 후회를 했죠. 혜원이 의심할까봐. 바로 이제 표정 변하지. 그러니까 동진도 지금 이를 물고 이제 미안함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거야 지금. 둘 다 갖고 논 건가?
이게 그만큼 서운함이 크니까 더 센 워딩을 선택하는 거지. 어제는 둘 다 보내더니 둘 다 안 보냈네. 휘어는 그냥 슈레딩거 한 거고 동지는 뒤에서 해명이 되지. 왜냐면 데이트 신청을 혜원한테 한 게 맞으니까 이거는 뭐 어쨌건 데이트 나가서 얼마든지 해명이 돼. 이것 때문에 둘 사이가 갈라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둘 사이의 관건은 결국 다혜야. 다혜와 동진의 엑스 데이트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동진이 얼마만큼 자기 마음에 솔직하게 마주하고 다혜가 얼마만큼 동진의 마음이 그랬구나라는 걸 이해하고 그 마음 주변 뭐 혜원이든 누구든 살피지 않고 그냥 동진과 다혜만 보고 서로가 고집을 꺾을 수 있는가,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가, 그게 관건이지. 이거는 이제 더 이상 혜원 씨가 잘하고 못하고에 달리진 않았어요. 이것도 혜원 씨가 못해도 만약 동진 씨가 다혜가 없는 상황에서 동진 씨면 혜원 씨가 잘 못하고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도 동진 씨는 혜원 씨한테 끝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거야. 다혜가 없다고 가정하면. 그러니까 이 관계는 어떻게 보면 혜원 씨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봐야지. 물론 잘하면 동진 씨의 마음도 더 설레겠지. 근데 그게 이 둘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진 않는 것 같아. 혜원 씨가 워낙 직진이 끝까지 동진일 것 같지. 근데 그게 결과는 그 혜원 씨의 직진에 달린 게 아니라 결국 동진과 다혜의 관계에 달린 거다 보니까 참 어떻게 흘러갈지 사기당한 건가? 아 그렇군요. 내가 두 사람에게 놀아난 건가? 그만큼 지금 실망이 크다는 거지. 근데 이 실망감은 동진이 자신과 데이트를 신청을 했으니까 데이트 나가서까지 막 이렇게 마음 상한 상태를 유지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나가서 동진이 이제 이러이러했다. 실은 그 너를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하나를 누구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렇게 한 거다. 그냥 이제 해명하면 그건 뭐 금방 풀릴 일일 것 같아요. 여기서는 다행히 둘이 데이트가 예정돼 있어서 그렇지만 뭔가 해명을 해주면 좋았을 텐데. 뭐 차라리 여기서 무슨 말을 하기가 그러면 여기서 이 자리에서 나랑 뭐 얘기 좀 하자. 실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 내가 실수한 게 있거든. 뭐 이렇게 그냥 살짝만 던져놓고 따로 나와서 말해도 되잖아. 근데 동진 씨가 결국 입을 거의 못 열어. 나랑 할 얘기 없으면 내가 간다. 야 됐어. 그때 이제 주원 씨가 기분을 알려서 왜 그래? 왜 빡쳤어? 다 죽여버려 줄까? 이런 광태가 죽인다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앉아 있는 혜원 씨에게 동진 씨가 이제 용기를 내서 혜원아, 이따 저기 방에서 얘기 이따가. 근데 혜원 씨가 여기서 지금 주원 씨에게도 괜히 바보야 이렇게 듣고 지금 마음이 여기 와가지고 상한 게 커져버렸잖아. 그러니까 나 할 얘기 없는데? 음. 근데 여기서는 좀 들어줄 필요가 있지. 왜냐면 상대가 어떤 이유였는지는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왜냐면 혜원 씨가 잘못했다 잘했다를 떠나서 저렇게 나 할 얘기 없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동진과 혜원 사이가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혜원 씨 머릿속에 아 그때 그 사람이 하려던 얘기가 뭐였을까? 그 사람이 혹시 뭔가 해명을 하고 이유가 있던 건 아닐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다정하고 잘해주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럴 리 없는데 왜 그랬지? 그러니까 이게 혜원 씨 입장에서는 수동 공격인 건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그냥 그래 알았어 그 말을 듣고 거기에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했어야지 하고 차라리 혼낼지언정 저걸 들어야 되는 거야. 둘이 얘기해야 돼. 저렇게 이제 둘이 하소연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상대 말은 못 듣고 이게 동진 씨는 일단 실패. 혜원 씨는 나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았던 너 늦었어. 늦었어라고 상대를 한번 힘들게 만드는 거죠. 예고해서. 근데 동진 씨가 저 정도까지 이랬는데 여기서 그냥 아 청소할 테니까 쉬다 오세요 이거였어. 그래서 아까 형이 많이 치우셔가지고 같이 일하는 입장에선 이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 수가 있어. 자기가 틀렸다는 생각을 안 하고 고집도 있고 근데 또 똑똑하고 분명히 자기가 가진 성공 사례도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다른 방식을 하도록 만드는 게 너무 어려울 수 있지. 그래서 동진 씨 한숨 아 실수했다. 그리고 주원 씨는 이제 혜원 씨랑 얘기를 잠깐 하고요. 민영은 조금 더 약간 상사가 가진 엄격함에 가까운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치? 그렇게 엄격하고 그러니까 국대 하다가 의사하고 그랬겠지. 국대 되고 그게 보통 일인가? 저는 정말 다양한 삶의 루트를 살아온 사람들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상담도 많이 하고 주변에 친구들도 어쩌다 보니까 다양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한 달이 건너서도 저런 인생을 사는 사람은 못 봤어. 민영 씨, 국대인지는 몰랐네. 음, 음. 상정님은 국대였고 메달리스트잖아. 음, 음, 어쨌건 독한 사람들이죠. 국대는 국대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음, 혜원 씨는 뭐 동진 씨 얘기를 이제 하고요. 나랑 얘기했을 때도 그런 느낌이 있었고.
주원 씨는 이제 동진이 그래도 회원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제 얘기를 했고 그걸 이제 전하는 거지. 회원 주원은 뭐 이런 얘기를 그냥 난 바보야 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둘이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휘연 씨가 가서 좀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 정리하나 했는데 방 정리가 되어 있다는 말에 살짝 가보려고. 다혜 씨가 어떤 의미를 갖고 얘기한 건 아니겠지? 어쨌건 갔다가 주원과 얘기를 하고 있으니 뭐 굳이 말을 걸지 않고 돌아와. 여기서 이제 그리고 서경이 둘이 되게 좋아해. 사람 대 사람으로. 그러면서 이제 동진이 일어납니다. 동진은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얘기를 하려고 하죠. 주원은 또 동진에게 장난을 칩니다. 자기가 괜찮아라고. 그래서 여기서 조명을 바꾸는 게 나는 이 조명을 바꿀 때 바꾸는 타이밍에 동진 씨의 마음은 자기 표정을 굳이 보이고 싶지 않아서라고는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조명 살짝 어둡게 하더니 자.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뭐야, 지 잘나고 우리 놀고 있는데 불 끄고 갑자기 누워서 자? 우리 놀고 있고 얘기하고 있는데 불을 꺼?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동진 씨는 그냥 분위기 있게 술 마셔라. 나는 좀 자기 얼굴을 들키고 싶지도 않고 여기 그냥 있으면서 얘기 끝나는 상황에 회원과 얘기 나눠야지. 그런 거창한 꿈을 꾸고 있었어. 하지만 누우면 자는 거지 뭐. 술 먹고 누웠는데 잠 오지 뭐. 그러니까 동진 오빠 올라가서 자라고 하는데 대화가 끝나면 나도 회원한테 할 말이 있거든. 그래서 한마디 하고 하려고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야. 동진은 그건 아니거든. 회원과 얘기하려고 나름 여기서 기다리는 거거든. 근데 그 기다린 시간보다 잠에 들어버린 시간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옆에 누운 거야. 여기가 편해서 그랬겠지는 않아서 그랬을 리가 없지. 여기에 사람들과 같이 얘기하고 궁금하지만 피곤하긴 하니까 여기 누웠을 수는 있겠지. 예를 들어서 유정 씨도 이 장면 말고 다른 장면에서 여기 누워 있잖아요. 여기 뭐 창진 주원 있을 때. 그게 여기 있는 이유는 결국 이 사람들과 얘기를 함께 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동진 씨의 꿈인 거지. 꿈은 이루어지죠. 이런 부분이 살짝 좀 부족한 편에 가까워. 이거를 신나 보인다고 해석한다고? 살짝. 그러니까 민영 씨가 나쁜 사람도 아니고 굉장히 열심히 살아왔고 대단한 사람인데 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살짝 좀 평범하지 않은. 지금 혜원 씨가 설명해 줍니다. 나 원래 기분 안 좋을 때 좀 웃는 편이야. 누구보다 동진을 잘하는 건 역시 다혜군요. 서경, 아니 오늘 셔터 늦게 내린댔어. 누가 그렇게 말은 했지. 동진은 그런 꿈을 꿨지. 셔터도 오늘 늦게 내리고, 왜냐면 혜원과 할 얘기도 있고 풀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늦게 내리려고 계획했지. 주원 오빠는 천사라고. 서경은 뭐가 천사냐고. 그치, 맞아. 주원 유정 얘기할 때 그래서 동진도 있었지. 동진도 육신은 함께 했죠. 다혜는 이제 렌즈 한번 빼볼게 하면서 아마 동진 씨가 궁금해서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거 누구 옷이야 해서 옷을 덮고 있는데 창진 씨가 입어 했는데 휘연 씨는 갈아입고 와 누나, 이게 남의 옷 입지 말고 갈아입고 와 라는 의미였을까? 아니면 그냥 편하게 입고 와라는 의미였을까? 살짝 남의 옷 입지 말라는 느낌도 있지 않았나. 근데 갈아입고 와 라는 말에 괜히 이런 것도 챙겨주는 것 같은, 야 네가 뭔데라는 느낌 때문에 혜원 씨는 여기도 불편한. 동진은 자버렸지. 그러니까 실은 동진 때문에 지금 짜증나 있는 상태에서 휘연한테 괜히 한 소리 들으니까 또 들었다고 느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간다고 갈아입고 오라고 하지만 됐어. 근데 혜원 씨는 거슬리는 거지. 창진이 얼굴 부었다고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를 거슬려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터뷰에서 말하진 않더라고. 하긴. 광태, 요, 휘연한테 쓱 가라고. 휘연이 뭐 가라고 눈짓으로. 아니 어차피 여기 이렇게 하면 주변 사람들 다 보는데 굳이 저걸 눈짓으로 본인만 하는 신호처럼 하는 이유는 뭐야? 서경 누나는 이제 내 거니까 간다잖아. 빨리 혜원 누나랑 잘해봐. 오늘부터 서경 누나는 나와 함께 하기로 했어. 너 얘기하고 싶다면 빨리 갔다 와. 그래서 아니 그냥 갔다 오라고. 빨리 갔다 와. 진짜 늦어. 계속 말해. 계속. 빨리 가. 빨리 가. 휘연을 응원하는 마음도 물론 있겠죠. 근데 휘연 씨가 진짜 얘기하러 오는 게 맞죠. 다혜 씨는 그래도 또 얘기하러 오고 있는 휘연 씨가 있는데 또 붙잡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 근데 휘연이는 또 할 말 없으면 들어가고. 이게 휘연 씨가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닌데 은근히 밀당을 잘해. 밀당을 하려고 할 때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냥 밀당이 되는 경우. 이것도 나랑 얘기 좀 하자. 근데 할 말 없으면 들어가고 이러면서 상대가 약간 안달나게 만드는 게 있어. 그러면서 다혜 씨도 또 밀어줬고. 그러니까 혜원 씨와 대화를 이제 시작하는데 기분이 안 좋아하기를 보이길래 뭐 때문인가 하고.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
여기서는 근데 혜원 씨가 나 기분 안 좋지 않은데 휘연 앞에서는 자기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 휘연은 나한테 매력 없다고도 했고 그리고 휘연한테는 애초에 큰 기대를 안 했거든. 동진 앞에서는 기분 나쁘다고 돌려서 얘기해. 수동 공격으로 주원 들으라고 하지만 결국 동진 들으라고. 하지만 동진은 자버렸죠. 휘연에게는 그걸 들키고 싶지 않고 괜찮아? 응, 나 신경 쓰지 마. 이러니까 더 신경 쓰이는. 그래서 주원과는 무슨 얘기를 했냐. 그냥 인생 얘기했다. 그래서 춥겠다 그래 하니까 혜원 씨가 바지 갈아입고 올게. 휘연은 편하게 입고 와라는 얘기였는데 갈아입고 오라고 이것저것 또 간섭할 네가 뭔데라는 생각 때문에 실은 일어났다가도 또 갈아입고 오는. 그러면서 휘연의 바지까지 또 입는. 얼마나 따뜻한지 보자라고 명분은 하지만 그래도 휘연의 바지를 입는 건 좀 편한 마음이겠죠. 그래서 두 사람의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제일 물어보고 싶었던 건 동진과 혜원의 관계. 혜원의 현재 상태를 물어보고 싶었고 괜히 내가 여기서 누나가 얼마나 확신한지 동진 형한테 나는 누나한테 직접 들은 적이 없잖아. 그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들었어. 이미 커플이라는 거. 동진과 혜원은 상당히 가까운 건 사실이지. 혜원 씨는 버린 거네 하루 만에. 근데 혜원 씨가 그래서 그 전날 휘연 씨가 막 누나가 동진 형한테 보낼 거 알고 있어도 나는 누나한테 표현하고 싶어 이러면서 막 그 완전 혼자 막 그런 거 찍은 거잖아요. 위대한 유산 찍은 거잖아. 네가 다른 사람이랑 결혼해도 나는 너를 평생 사랑할 거야. 막 그런 소설들 있잖아요. 위대한 유산 같은 찰스 디킨스 소설도 그런 내용이고 이제 막 그런 걸 했다가 하루 만에 아니 걔네는 몇십 년을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하루 만에 바로 다른 사람. 아침에 석영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가능성 본 뒤로 그냥 바로 석영이랑 데이트 신청하고 석영과 잘 돼보려고 하는. 동진이 다른 사람을 선택한 것과 지금 휘연이 다른 사람을 선택한 건 그 무게감이 차이가 있지. 휘연 씨의 가벼움은 뭐 예상할 수 있는 범주 내에요. 문제는 휘연 씨가 자기를 무겁게 포장해. 입이 살았어. 입이 살아서 가난 때문에 헤어졌다느니 뭐 네가 동진에게 마음을 간다고 하더라도 나는 약간 기다릴 거야 이런 포지션을 한다더니 처음에 만났을 때 연희동에서 만났을 때 충분히 고민하고 나는 이 사람이랑 잘해보겠다라고 각오를 하고 다른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그렇게 해서 딱 이 사람에게 어필을 하는 게 아니라 눈앞에서 보니까 누나 기다렸어. 나 누나 보고 싶었어. 그렇게 하면서 다음에 바로 또 다른 사람한테 흔들려 버린단 말이지. 그게 문제야. 뭐 입이 살았다는 건 뭐 입이 죽은 것보다 나은 것 같기도 하고. 휘연 씨는 문자를 믿었대. 그 전날은 동진한테 보낼 거 알면서도 보내는 그 사랑꾼 모습을 봐더니 가난하다고 사랑을 모르겠는가? 그것도 한번 또 찍고. 누나가 내 입장이었어 봐. 갑자기 역지사지? 네 입장이었으면 뭐? 이걸 안 믿고 백이냐? 들려오는 소문 객관적인 것. 아니 지금 이게 휘연 입장에서는 그러면 혜원이 매력이 없어 누나 그러지 마 라고 했을 때 동진하고 관계가 있었나? 오히려 자기한테 매달릴 때는 밀어냈잖아. 그치 우리는 방송으로 보이니까 보이는 거고 이게 휘연 씨랑 막상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듣고 하면은 휘연 씨의 저 빛나는 외모와 저 화려한 언변 나이에 비해서 화려한 언변 그런 거에 현혹되기가 굉장히 쉬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단 휘연 씨의 외모는 물론 뭐 취향 차이가 있겠지만 휘연 씨의 외모를 또 보고 또 저런 말을 들으면 믿고 싶어질 거란 말이지. 지금은 휘연 씨가 혜원에게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마음이 없다고? 어느 부분에서? 아까 석영한테 문자까지 보내놓고 왔지만 눈앞에 혜원이 있으니까 혜원에게 마음이 있잖아 지금. 머릿속에 석영 없어. 왜냐면 석영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고 울지 마요 누나 뭐 이렇게 한 휘연은 지금 이 휘연이 아니야. 그건 다른 휘연이야. 문제는 첫날은 누나밖에 안 봤어가 아니고 첫날만 누나밖에 안 봤으니까 문제인 거지. 첫날만 누나밖에 안 봤기 때문에 첫날만 바로 논파당했다. 둘째 날 바로 팽 하셨잖아요. 이게 뭐 한 3일이라도 갔으면 아니 사람이 작심 3일이라고도 하잖아요. 하다못해 무슨 마음을 먹으면 3일은 가잖아. 그럼 첫날에 누나 나 봤어? 안 봤잖아. 그 첫날 혜원 씨가 휘연 씨를 안 본 거는 그 지금 휘연과 혜원의 이런 상황을 보면 보이죠. 휘연 씨는 내일 마음을 알 수 없어. 그리고 이 사람은 워낙 자기가 나이대에 비해서 굉장히 잘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게 이런 형들하고 섞여 있어도 휘연 씨가 이런 눈치도 빠르고 말빨에서도 눌리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또래에서는 굉장히 특출났을 거라고. 그래서 휘연 씨는 누구도 설득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저 나이대에 능력 있는 친구들이 가질 수 있는 오만함이 좀 있어. 근데 이거는 휘연이 나쁘다 이게 아니라 저 나이대는 좀 오만함이 있어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잖아요. 근데 벼가 안 익었는데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못 나와. 그건 그냥 땅속에서 썩는 거야. 그래서 적당히 이게 어릴 때는 뭐 고개도 쳐들어보고 막 자존심도 부려보고 이제 그러면서 배워가는 거긴 하지. 저런 남자한테 휘둘려 본 적이 있어서 너무 짜증나네요. 저 나이 때 대학교 때는 휘연 씨가 굉장히 진짜 상위 포식자일 수 있지. 상위 포식자 포지션일 수밖에 없지. 나이가 든 상태에서 휘연 같은 사람을 보면 약간 경계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대학교에서는 똑똑해, 말도 잘해, 잘생겼어. 이러면 뭐 어떻게 이겨? 그 현혹될 수 있지. 그래서 첫날에 근데 그러니까 첫날에 안 본 이유가 관심이 없고 그게 아니라 또 휘둘릴까봐. 지금 여기서도 휘둘려서 그렇잖아요. 예전에 연애할 때도 휘연만 보던 나는 이제 없어라고 자기 암시를 걸잖아. 혜원은 휘연만 봤어. 휘연은 뭐 가난 코스프레 하면서 우선순위에서 혜원이 내려오면서 나한테만 매달리니까 막상 나한테만 매달리니까 뭐 더 먹이를 주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다른 게 우선순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일도 하니까 재밌고 아르바이트 하면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 인정해주니까 인정해주니까 좋고 이러면서 이제 거리를 뒀거든요. 우선순위가 내려가니까 굳이 내가 혜원 누나 아유 뭐 굳이 뭐 만날 만큼 만났잖아. 그런 마음도 올라온다고.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냥 가난하니까 사랑하지만 헤어진다 이렇게 포장이 되는 거지. 결국 그거를 가난 코스프레로 한단 말이에요. 가난한데 빙수집을 어떻게 가나? 응? 가난하면 뭐 먹는 줄 알아요? 일단 아이스크림 안 먹고 그래도 아이스크림 먹고 싶잖아? 그나마 선택할 수 있는 게 쌍쌍바야. 쌍쌍바는 쪼개 먹으면 되니까. 쌍쌍바. 그래서 아주 서경 언니랑 신나서 스킨십하고 난리가 났던데. 언제 스킨십 했니? 첫날 서경 누나 기억도 안 난대. 방송 나오면 보래. 이게 테이프 깎아 하잖아. 여기 이게 결국 이렇게 되면 테이프 깎아 나오는 거야 이제. 혜원 씨는 그거 하나하나 되게 신경 쓰이고 속상했죠. 처음에 아 내가 왜 나온지 모르겠어라고 하면서 그 문 뒤에 앉아가지고 그 캐리어 있던 자리에 앉아서 울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솔직히 말하면 사전 만남에서의 네 말도 하나도 믿을 수가 없었어. 근데 그건 믿어도 됩니다. 휘연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휘연 씨는 항상 그 순간의 감정에 솔직해. 휘연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단지 마음이 바뀔 뿐이야. 나는 영원히 널 사랑할 거야 라고 그 순간에 생각했을 뿐이야. 5분 후에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순간에 사랑이 끝났으니까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휘연은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 그냥 그렇죠. 그 믿어도 되는 사람이야. 신뢰해도 돼. 휘연의 모든 말을 믿으면 됩니다. 그 말이 바뀔 것이라고 믿으면 돼. 그래서 그 순간은 진심이죠. 그래서 내가 믿을 수 있게 첫날도 보내고 첫날 보낸 거밖에 없지 뭐. 너는 3주 내내 그러니까 뭔가 혜원이 매달리면 피하고 매력 없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고 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으면 또 매력 있어 보이지. 그러니까 혜원 씨는 이런 휘연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휘연과 내일의 휘연이 달라. 그러면 오늘의 휘연말 믿고 내일의 휘연을 만났다가 상처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서경 언니한테도 보내고 상정 언니한테도 보내고 나한테도 보내고 그게 아무도 지금 내 맘속에 없다니까. 내가 일관된 모습을 아직도 못 보이고 있다니까. 아무도 네 맘속에 없으니까 그 아무도에 나도 포함되는 거고. 혜원 씨가 다른 사람이랑 잘 돼가는 것 같은 모습에서 혜원 씨는 휘연 씨랑 처음 만날 때의 그 매력 있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휘연 씨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매력 있는 모습에 또 끌리는 거야. 근데 나한테 다가와서 매달리고 집착하는 것 같으면 거기선 도망치고 싶은 거야. 매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사람을 다정하게 해주고 뭔가 이 사람에게 일관된 모습을 보이면 원래의 매력적인 혜원이 유지될 수 있다는 생각을 휘연은 못해. 그래서 나도 서경이 언니나 상정이 언니나 다름이 없구나.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혜원 씨랑 휘연 씨 사이에서도 혜원 씨가 휘연 씨랑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휘연 씨가 어떤 반응을 해도 혜원 씨는 그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휘연은 그냥 애다라고 생각하고 야 너 그러지 마. 너 그러다 나 떠나. 이렇게 딱 하고 휘연 씨가 그래 가 그러면 알았어. 그럼 잘 지내라 하고 딱 돌아설 수 있는 약간 그런 포지션으로 가면 그러니까 항상 쿨하고 원래의 그런 인자하면서도 관계에 있어서는 쿨한 그렇게 되면 휘연 씨가 잘 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매력을 느낄 텐데 혜원 씨는 또 그런 부분도 또 섬세하고 알아주길 바라고 당연히 이렇게 똑똑하고 말 잘하는 휘연이니까 당연히 내 마음을 알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문제라고. 몰라. 휘연이 어떻게 그렇게 섬세한 사람의 마음을 알겠어. 그래서 나도 서경 언니나 상정 언니나 다름이 없구나. 핸드폰 봐봐 하면서 핸드폰에 온 게 이 두 가지 매칭이죠. 어쨌건 딱 두 커플이 탄생을 했죠. 그리고 두 커플의 혜원과 휘연.
이 둘은 처음에 막 지금은 그래도 이제 동진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회원도 지칠 만큼 지치긴 했는데, 근데 이게 그러면 지쳐서 휘연이 흔들면 안 흔들리냐. 그것도 아닐 거라고는 봐요. 참, 이게 혜원 씨가 보통 사람이고 그러니까 휘연에 대해서 잘 알면 안 갈 건데 안 되는 게 맞거든요. 씨는 혜원 씨 같이 저런 섬세한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자꾸 상처 주는 것 때문에 힘들 거야. 휘연 씨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휘연 씨가 막 말을 잘하고 이런 분에서 능력이 있는 거지. 사람의 마음에 어떤 그렇게 깊이 들여다보고 뭔가 진중한 선택을 하기에는 아직 어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둘만 지금 데이트를 나가는. 각각 다른 남성, 다른 여성과 가지만 본인들이 생각해도 어이없지. 이거 문자 딱 간 거야? 데이트 매칭된 사람들에게만 알려주는 거 아니죠? 다 갔죠? 다 봤어. 그래도 이제 혜원 씨는 마음이 조금 풀렸을 거야. 왜냐면 동진이 그래도 나를 선택했구나. 그런 거를 이제 깨닫고. 그래서 동진 형이랑 어느 정도 진전돼 있는지 궁금했다. 서경 언니 말만 믿고 나를 하루 만에 버린 거네? 그런 말을 했던 것처럼. 그래서 서경 언니가 휘연이한테 문자를 보냈대. 그걸 듣고 나는 휘연이는 그러면 서경 언니가 직진하면 100% 서경 언니한테 흔들릴 사람이다. 정확한 진단을 하셨군요. 역시나 그 직감은 틀리지 않았더라고. 오늘 보니까. 방금 문자를 서로 주고받았지. 나 서경 누나한테 문자 보낸 거 별 내용도 없어. 하지만 문자도 보냈고 데이트 신청도 했죠. 그래서 데이트 매칭엔 성공을 했고 문자 보낸 내용 별거 없는 거라기에는 아침에 두 사람이 대화 나눴던 이야기를 저녁까지 끌고 와서 그 얘기로 뭐 울지 않도록 그런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그건 내가 알 수가 없고 내가 어제 문자에 의미부여를 많이 했나 봐. 그래서 좀 착각을 했나 봐. 이제 동진과 데이트할 생각이 있으니까 이제 휘연에 대해서는 이제 아쉬운 마음으로 공격할 마음보다 이제는 좀 발 빼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는 거지. 이제 나한테 오고 싶어 하나 보다 그냥 넘겨짚었나 봐. 그래서 마무리 수순으로. 왜냐면 문자 받아보고 약간 마음이 살짝 동진에 대한 마음은 풀리고 휘연에 대한 기대는 그래 그럼 그렇지. 아유 휘연이 휘연한 건데 뭐 지금 그런 마음이란 말이야. 만약 이게 반대였으면 이때 동진이랑 있었는데 동진이 예를 들어서 뭐 석영이랑 데이트가 매칭이 됐어? 그러면 혜원 씨 정말 맘상에서 여기서 잘 일어났을걸? 뭐 완전히는 아니지만 이때 조금 풀렸어. 그냥 형이랑 꽁냥 되니까 좋아 보이길래 보낸 거야. 그 순간에 나는 그게 진심이었다고. 나한테 오는 누나는 매력 없지만 다른 사람이랑 꽁냥되는 누나는 매력 있다고. 보낼 사람이 없어 보낸 거 아니라고. 그 순간엔 진심이었다고. 이뻐 보인 이유는 다른 사람이랑 꽁냥되니까. 나한테 매달리지 않는 모습이니까. 근데 이게 버스가 살짝 안 지나간 느낌이 있어서 버스가 과연 지나간 것이 맞는가. 그래서 난 누나가 문자를 동진이 형한테 보낼 걸 알면서도 누나한테 보냈다? 근데 오늘은 그러니까 이게 논리가 자꾸 먹히는 거야 지금. 이게 휘연 씨를 지금 좋아하는 입장이고 막 이 사람한테 지금 내가 빠져 있으면 이런 부분에서 논리의 구멍을 내가 지적을 못해. 논리가 없다고 생각해. 지금 어제는 그렇게 이뻐 보여서 보냈어. 동진 형한테 보낼 걸 알면서도. 그러니까 바로 논리 지적 들어가는 거야. 오늘은 서강 언니가 이뻐 보였어? 오늘도 동진에게 보낼 걸 알았지만 상당히 똑똑하지 못한 선택을 많이 하긴 했었지. 그러면 혜원 씨는 선택 혼자 끝나겠네. 혼자 끝날 가능성이 크겠네. 동진과 될 수도 있을라나. 그러면서 이제 좀 약한 모드. 이게 토라졌다. 이게 보통의 휘연 씨 나이대의 남자들은 나 토라졌다는 말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휘연 씨의 화법의 강력한 것 같기도 해. 내가 나 스스로를 나 좀 토라져서 그랬어라는 말을 20대 어쨌건 뭐 중반인가요? 저 또래 남자가 여자친구한테 나 토라졌었다는 말을 쉽게 하지 못해. 그 저런 것을 이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휘연 씨가 가진 강력함일 수 있겠지. 그래서 누나는 나한테 안 보낼 것 같으니까 나도 누나한테 안 보내야지. 어제와 오늘 하루 만에 마음이 바뀌었어. 그래서 혜원 씨는 항상 힘들었지. 그래, 남자들은 특히나 20대 이제 갓 성인이 된 물론 휘연 씨는 그것보다 나이가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더 어른으로 보이고 싶어 해서 나 토라졌었어. 아니면 나 그렇게 자꾸 칭얼대기 싫은데 이런 표현들 잘 안 해요. 쉽지 않아. 그래서 내 결정에 누나가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친 거지. 아니 어제와 오늘 똑같이 혜원은 행동했는데 그거에 휘연이 결정을 받았다고 하지만 휘연의 결정은 어제 행동에 나는 예측이 불가능한 거네. 여태 안 보내다가 하루 보내놓고 어제 하루 보내니까 내가 안 보내니까 바로 또 아니 나는 하루라도 보냈지. 누나 하루라도 보냈어? 그렇지. 공격 들어오죠. 당신은 이성형님을 선택했습니다. 이 문자 받고 뭐 서로 문자 받았지. 그래서 둘이 스킨십하고 붙어있고 난리가 났고
그렇죠. 그래서 맞아 나는 서울에서 석영 누나한테 호감이 생겼어. 그래서 나는 원했던 게 네가 석영 언니한테 갈 거면 확실히 가고 올 거면 확실히 오고. 그래서 이 전에도 혜원 씨가 휘연 씨한테 말을 했거든요. 데이트를 했던 날인가? 그런데 이제 그때도 휘연 씨가 좀 차갑게 대하긴 했었거든. 그렇게 이제 석영 언니도 말을 안 하고 너도 안 하고 휘연이는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거지? 근데 휘연 씨는 나도 너무 확정을 짓고 싶거든. 야, 진짜 확정이라는 말과 휘연이라는 이렇게 매칭이 안 될 수가 있나? 휘연 씨가 무슨 확정이야. 지금 동지는 상황의 영향을 너무 안 받으려고 애쓰고 있어가지고 한편으로는 너무 고집스럽고 휘연은 상황에 너무 영향을 받아버리니까 이게 휘연은 결과적으로 어디로 튈지 모르겠는 거고 동지는 이게 너무 고집이 오래 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가 조금 애매하긴 해요. 나는 그래도 결과가 다행일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도 동진의 고집은 그걸 넘어설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좀. 음, 음. 휘연 씨는 만화경 같은 사람인가? 투명하지만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오히려 혜원 씨가 혼자서 구애를 하고 재회를 요청할 때는 거절했잖아. 그러면 상대가 나를 좋아할 때 내가 안 좋아하면 쌍방이 아닌 거네. 호감 표현을 잘 못하는 거구나. 상대가 나를 안 좋아해도 내가 이 사람 마음을 얻고 싶으면 이 사람 마음을 얻게 되면 쌍방이 되니까 내가 좋아하면 일단 표현을 하는 거고 그게 쌍방이 아닌 것 같으면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거나 마음이 가면 표현을 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뭐 호감이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표현을 하지만 호감이 있다는 확신이 오래 가면 또 매력 없어 보이죠. 물론 근데 휘연 씨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휘연 씨 입장에서는 혜원 씨가 나한테 나를 못 믿고 상처받기 싫어서 수동 공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더 차갑게 대하는 거라는 거를 휘연 씨가 몰랐을 수 있죠. 그래서 좀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지금으로서는 나밖에 없어서 오히려 더 나한테 차갑게 구는구나. 에휴 좀 시간을 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실은 여기에서 제외가 가장 쉬운 사람 중에 하나는 휘연 씨였어. 그리고 그러니까 혜원도 휘연을 너무 어른으로 보고 있어. 아이라고 생각하면은 휘연 씨랑 만날 수가 있는데 혜원은 지금 휘연 씨가 말도 잘하고 또 자기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어른스럽게 보고 있어가지고 두 사람을 만나면 이제 힘들죠. 혜원 씨가 오히려 말을 안 하고 표정으로 그러셔요. 약간 이런 표정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약간 휘연 씨가 연극톤 나와. 맞아. 그동안 나는 일관된 모습 못 보였지 하면요. 그러니까 휘연 씨도 그만큼 조급한 거지. 내가 막 어리버리하는 동안 갈팡질팡하는 동안 누나랑 동진영이 너무 잘 돼가고 있는 거야. 그래 이건 내 업보지. 내가 선택을 일찍 못한 내 죄지. 이러면서 어제 선택했지. 하지만 오늘 아침에 내가 이건 내 업보지 하면서 석영 누나한테 울지 말라고 한 거 아니잖아. 이건 내 업보지 하고 석영이랑 데이트 신청한 거 아니잖아. 이건 내 운명이지잖아. 그래서 나는 더 조심스럽고 싶었어.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혜원 씨 자체가 어떤 인간관계를 매끄럽게 잘 만들어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장단점이 있어 혜원 씨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혜원 씨는 오히려 지금 문자 받고 마음이 조금 편해졌잖아요. 동진 씨 동진 씨랑 매칭됐다는 문자 받고. 그래서 마음에 여유 있지. 그리고 여기서도 그러셔요 하는 표정으로 좀 듣고 있지. 그리고 가끔 이상한 논리가 있을 때만 한 번씩 지적하는 정도로 어쨌건 듣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조급해지잖아 벌써. 막 정보를 쏟아내잖아. 그러면서 실수들이 등장한다고? 그러면 나한테는 그런 것들이 다 또 이 사람과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데이터가 쌓이거나 더 진실에 가까운 정보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앞뒤가 안 맞는 정보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막 더 휘연 씨를 막 다다다하고 너 이거 마저 틀려 뭐 이랬어 저랬어 하면서 오히려 닥달하는 것보다 지금 저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얻을 게 많지. 여기서 맞죠. 근데 혜원 씨는 애 같은 느낌이 없는 사람에게 끌리질 않아. 애 같으면서도 어른스러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돼. 나의 마음을 세심하게 알아줄 수 있으면서 내가 이 사람에게 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해. 그래서 처음에 동진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동진 씨 만나야 될 것 같은데라고 한 게 그거예요. 동진은 그 허당 같은 게 뭔가 챙겨줘야 되는 모성자를 자극하면서도 이 사람은 혜원의 그런 걸 섬세하게 알아보거든. 주원은 혜원의 그런 걸 섬세하게 알아보지만 그러니까 석영은 이게 막 가스라이팅 한다는 듯이 약간 세게 말하고 이러지만 되게 애 같은 면이 있거든. 챙겨줘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주원은 석영 같은 사람이랑 챙겨주고 애랑 놀아주는 것 같이 그 사람과 막 이런 걸 하면서 재밌게 놀아요. 석영은 마치 자기 부모 인정받지 못했던 부모처럼 또 주원을 대하고 정말 잘해주지. 주원이 혜원을 잘해주거든요. 근데 혜원은 그걸로 만족을 못 행복하다고 느끼질 않아. 동진하고 혜원은 시간 문제였지. 두 사람의 데이트 처음에 뭐 을왕리 데이트 이럴 때도 두 사람의 관계가 없었잖아요. 근데 물론 그걸 극복하고 만나다 보면 되거든요. 되긴 돼. 근데 그거를 뭔가 충족시켜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먼저 끌리는 거지. 사람이 여러 사람한테 동시에 끌릴 수도 있는데 일단 보통 마음속에 우선순위가 생기고 보통 한 사람한테 더 끌리는 마음이 확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랑 놀아준다는 게 그 표현이야. 혜원 씨는 의외성 있는 그 자유로운 아이자가 아니거든. 순종적인 아이자와 어머니자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주원 씨가 원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더 끌리는 사람이 이렇게 한가득인데 유정도 자유로운 아이자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 자체가 성숙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일관되게 나오는 거지. 각자 끌리는 사람이 다르다는 게 되게 흥미롭죠. 근데 누군가를 만났을 때 외모를 떠나서 더 끌리는 사람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갖지 못한 걸 가진 사람, 혹은 방금 말한 것 같은 내가 가진 그런 이성성을 충족시켜주는 사람, 부모가 나에게 줬던 그런 결핍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데, 부모가 나한테 줬던 결핍을 충족시켜주는 사람에 끌리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되냐면 부모가 가진 단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 부모가 가진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부모가 가진 단점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충족되는 기분을 얻어. 그게 참 흥미로운 건데, 이건 뭐 아무튼 이번에 영상, 그것도 강의 영상으로 따로 올려드렸잖아요.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괜히 민폐를 주는 꼴이고 나는 그게 너무 싫었대. 민폐라고? 하지만 요즘에 또 설거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설거지 대장님이니까 그치, 노력하고 있죠. 휘연 씨도. 이해가 잘 안 된다고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엄격한 부모님이 있어요. 근데 한 번도 나를 칭찬해 주지 않았고 한 번도 나에게 어떤 내가 원하는 인정을 주지 않았어. 부모님이 엄격해서. 그러면 나는 엄격하지 않고 다정한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을까? 엄격하지 않고 다정한 사람은 애초에 칭찬을 잘해요. 내 결핍이 엄격한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지 다정한 사람에게 칭찬받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나는 부모님처럼 엄격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칭찬을 받음으로써 어린 시절의 결핍을 해소하고자 하는 욕망이 생겨. 그런 차가운 사람에게 끌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갈망하지. 이게 많은 경우에 지팔직권으로 가는 경우가 이래서. 아니 그냥 다정한 사람 만나. 근데 다정한 사람한테 안 끌려. 왜냐면 애초에 다정한 사람한테 칭찬받는다고 어린 시절 결핍이 해소가 안 되니까. 그래서 부모의 단점과 겹치는 사람에게 끌리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런 상담사례에서 많이 나오는 게, 저는 부모랑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하고 만났는데 알고 보면 다 잘못된 속성이 같은, 뭐 항상 집에서 폭력적이고 알코올 중독에 막 그런 아버지랑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해가지고 무조건 술 안 마시는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이 폭력을 써. 그래서 다정하고 무조건 그런 사람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밤마다 술 마시고 자. 그런 것들. 그래서 3번 이혼을 했는데 그걸 다 따져보니까 다 아빠의 속성이고, 그런 상담 사례들이 진짜 흔하게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어떤 표현이라도 해보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얘기라도 해주고, 근데 나랑 얘기를 해보니까 안 맞아. 그래서 언니한테 가. 그럼 나는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혜원은 네가 어떤 선택을 해도 좀 일관되게 해라. 그리고 미래에 너도 좀 예상을 하면서 움직여라. 네가 뭐 청소년이냐?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하면 그거 뭐 불안해서 너랑 살겠냐? 지금 네가 만약 나를 보고 싶다. 그러면 그 마음을 믿고 며칠이라도 기다려보고 이래야지. 지금 휘연 씨에 대해서. 근데 이제 휘연 씨는 지금 아쉬운 입장이니까 바로 또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휘연 씨도 말도 잘하고 상황 판단도 빠른 친구야. 나이를 생각하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지. 매력이 크지. 근데 이게 또 깊이 있는 또 형들 사이에 이렇게 사이에 있다 보니까 휘연 씨가 너무 가벼워 보이는, 이게 뭔가 이런 눈치나 이런 사회성으로 생각하면 솔직히 말하면 광태랑 묶일 레벨은 묶일 레벨은 아닌데, 이게 어리다 보니까 아직 미숙해서 그래. 이제 나중이 되면은 휘연 씨는 굉장히 노련한 사람이 되겠죠. 근데 혜원이는 어쨌건 석영 마음 안 중요하고 동진 마음도 안 중요해. 나는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좋아하는 사람한테 최종 선택하겠어. 그 중에 하나는 아마도 여기서 말하지 않았지만 다혜의 마음일 거예요. 다혜 언니한테는 미안하지만 그래도 다혜 언니를 생각하지 않고 선택을 해보려고 한다.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겠지. 근데 그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다혜한테 미안함이 있는 거지. 동진한테는 휘연이 어제 제주도 와서 나한테 보냈다 이런 얘기를 했지. 휘연 씨가 이랬다라는 거를 동진한테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 동진은 어른이니까. 혜원이 생각할 때 동진은 어른이어서 의지해. 믿고 의지해. 그러면서 그런 허당 같은 거는 또 어루만져주고 싶어해. 동진이 그러니까 혜원 씨도 동진이 힘들어하고 말이 없고 하니까 내가 보살펴 줄게라는 식으로 내가 그런 거를 어루만져 줄게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이 사람이 나를 또 외면하는 것 같으면 아빠 왜 그래 어디가? 이게 두 가지가 있거든. 근데 그 두 가지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거에 가장 적합한 게 동진이야. 동진하고 혜원은 상당히 잘 맞는 매칭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흥미롭다. 이 두 사람은 서로 X가 아닌데 저게 되게 잘 충족되네. 근데 그건 동진 기준보다는 혜원 기준으로. 동진 오빠도 그게 신경 쓰였겠지. 내 솔직하고 싶었다. 나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너도 네 맘대로 해. 그래서 휘연은 내가 누굴 신경 쓴다고 신경 쓰는 게 전혀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네.
네가 언제 신경 썼어? 아니 그 전에 엑스한테 받은 거 그냥 다 같이 까먹고 뭐 동진한테 문자 받을 줄 알았지만 난 누나한테 보내 하고 세상 사랑꾼인 척 하더니 바로 다음날 아침에 석영한테 가가지고 뭐 울지 말라고 하고 데이트 신청하고 그래놓고 뭘 얼마나 신경 썼어. 그러면 내가 내일 딱 결정할게. 그래서 누나도 내일 동진이랑 데이트하고 나도 석영이랑 데이트하니까 데이트하면서 누나 생각이 한 번이라도 나면 누나가 동진이랑 잘 되든 안 되든 내가 누나 선택한다고 해서 그래서 버리고 오라는 거 아니고 어쩌면 가장 휘연스러운 말일 수도 있어요. 진심 어린 말이긴 해. 내가 이제 휘연 씨가 이제 좀 장난스럽게 이거 풀어가는 것도 있는데 휘연 씨는 눈앞에 석영이 있으면 석영만 보는 사람이지. 근데 석영이랑 있는데도 혜원이 생각나? 그건 대단한 거거든. 눈앞에 있는 존재가 아닌 다른 걸 생각해? 다른 시공간을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게 혜원 입장에서는 동진과 데이트를 해도 휘연도 생각나고 아 내가 또 그랬네 이렇게 생각이 복잡하단 말이에요. 갔다 왔다 올 때. 근데 휘연은 아니거든. 근데 그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 있을 수는 있겠어. 그래서 내일 누나한테 확실히 말을 하겠다.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데이트 집중하고 잘하고 와. 혓바닥이 굉장히 길어졌어. 혜원 씨가 반응이 없으니까. 지금 혼자서 거의 이게 대화가 9대1 정도로 됐잖아요. 살짝 1인극 느낌이 있지. 1인극. 이렇게 장난스럽게 뭐 나뭇가지 보고 숙여 뭐 이런 장난도 치는 걸 보면은 내일 데이트 그냥 대충 하고 올까? 그 혜원 씨가 응이래. 이래서 혜원 씨도 이게 참 여기서 또 신나가지고 응하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혜원 씨가 휘연 씨를 정리한 것 같기도 하면서도 이게 완전히 정리한 게 아닐 수 있지 않겠나. 슈레딩거의 혜원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누구보다 다시 만나고 싶어 했던 건 혜원 씨기도 하다. 근데 뭐 지금은 예전 같지는 않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어쨌건 동진 씨가 그만큼 큰 존재가 그렇게 크게 자리 잡았으니까 굉장히 빠르게 동진, 혜원 그리고 누구야? 휘연, 다혜 이렇게 4명을 중심으로 좀 봤고요. 라이브 다시 보기 멤버십이 되시면 더 풍부한 분석과 리뷰들을 풀버전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심리대화 학교 멤버십이 되시면 주말 특별 라이브를 통해 소규모 그룹 카운셀링과 심리대화 훈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을 참조해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